called upon to fight tonight. Build proficiency for countering 미 육군 부대 중 한국에 사단 본부를 두고 있는 유일한 부대가 있다. 100년의 사단 역사 중 반세기가 넘는 기간을 한반도에 주둔하며 함께 해온 미 제2보병사단. 6.25 전쟁과 긴장의 DMZ에서 한국군과 함께했던 이들. 두 국가가 연합해 사단을 편성한 세계 최초의 사례 한미연합사단. 그 굳건하고 강력한 동맹관계에 미 제2보병사단이 있다.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인디언 헤드마크를 단 100년 동안 절반의 세월을 대한민국과 함께한 그들. 천하무적을 외치며 함께해온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자. 지난 6월 캠프 험프리에서 거행된 미 2사단 순환배치 부대 임무 교대식.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제1보병사단 1전투기갑여단이 미 본토로 귀환하고 미국에서 온 제1기병사단 2전투기갑여단이 미 2사단에 배속돼 9개월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군의 이런 순환배치 제도는 증원되는 부대들이 유사시 실제 전투를 치르게 될 한반도의 전장 환경을 사전에 익히기 위한 목적이다. 한미 양국 전력 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셈이다. We understand our mission. We are ready to fight tonight. We are fully integrated with our ROK counterparts, and we are very experienced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of integrating new units. It's a very good byproduct of rotational units as we exercise units coming onto the peninsula. 미 2사단은 주한미군 병력의 40%인 14,000여 명 규모로 미 8군 예하 지상군의 핵심 전력이다. 아파치, 블랙호크 등을 보유한 전투 비행 여단과 야전 포병 여단, 그리고 브래들리 전차 등으로 무장한 기갑 부대 등 군사 최강국 미군 내에서도 최상위 전력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미 육군에서 마지막으로 영구 전진 배치된 사단이자 이 땅에서 52년을 함께한 한미 동맹의 상징이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한 공원. 8월의 무더위를 뚫고 백발의 노장들이 모여든다. I was in Korea in 1967, 1968, and I was an E4 specialist 4th class. My name is Patricia Thompson. I was in Korea at Camp Casey and Camp Hovey. 오늘 이곳에서 열릴 의미 있는 행사를 위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한 미 2사단 중부 전우회 회원들. 비록 간략하긴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와 격식을 마련했다. Infantry Division and nation since 1917.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창설 이래 미 이사단의 일원으로 세계 곳곳에서 활약한 전우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 제막식. 미 이사단 38년대 소속 조니 바르가스.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는 당시 한국에서의 경험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다. We used to always talk about stars, about many stars and battles, what we've been through, and it's funny, but the fellas that are gone, I think about a lot of them, all of them through my sergeants. 그들에게 이사단은 청춘을 바쳤던 곳이자 자긍심 그 자체다. The division is always ready to fight tonight, and they have been since 1917, and they will be going forward. And the 2nd Division has got the finest soldiers in the Army and in the world. 1917년 프랑스 제1차 세계대전. 미 이사단 사단가에는 1917년 창설에서부터 이들의 100년 역사와 자부심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1914년) 발칸반도에서 울려 퍼진 한 발의 총성이 세계를 뒤흔들었다. 관련된 국가만 35개국. 4년간 지속된 이 전쟁은 문명인으로 자처하던 인류가 저지른 최대 야만이었다. 당시 미국은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자국민이 탄 여객선이 독일 잠수함 공격으로 격침당하자 참전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미국의 참전을 두려워한 독일이 멕시코로 하여금 미국을 공격하게 해 미국의 유럽 참전을 막으려 한 비밀 전보가 발각되자 1917년 4월 6일 마침내 참전을 선포한다. 제1차 세계대전 격전지 중 한 곳인 프랑스 동부의 부흐몽. 전쟁이 한창이던 1917년 미 이사단은 이곳에서 창설됐다. 당시 미국은 사단 편제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토에서 기존 연대로 구성한 제1사단만을 파견한 상태였다. 뒤이어 보병과 해병, 포병을 포함한 종합 전투병력인 제2보병사단을 미 육군 최초로 외국에서 창설시킨다. The significance of the division's formation in 1917, again, it's unique in the United States Army's history because the division consisted of Marine units and Army units. 부대원들의 공모로 채택된 인디언 헤드마크도 이때 만들어졌다. 훗날 해병대 사령관이 된 존 리준 사단장의 별명도 늙은 인디언이었다. 1918년 3월 독일의 서부전선 대공격, 일명 춘계 공세가 시작됐다. 독일은 파리를 함락하기 위해 파죽지세로 마른강 유역을 공략했다. 이때 미 이사단은 마른강 유역의 벨로숲에서 첫 전투를 시작했고 독일로부터 파리를 지켜냈다. 승기를 잡은 연합군은 아르곤 숲에서 독일군 전면 퇴각을 위한 최후의 공세를 벌인다. 미 이사단을 포함해 1차 세계대전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군이 투입된 전투였다. 미군과 연합군은 철옹성 같았던 독일군의 참호 방어선을 뚫어냈고 마침내 독일은 항복 선언을 하게 된다.
2nd Infantry Division during the First World War was the most highly decorated division of all United States Army divisions. During the conflict, the division received 14 Medal of Honors. The 2nd Infantry Division was an integral part of the Allies' victory during the First World War, and it could not have been done without the sacrifice of those given the last full measure.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불과 21년,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그중 일본의 진주만 미 해군 기지 공격은 미국을 다시 한번 세계 전쟁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With the dropping of the bombs and the attack on Pearl Harbor, the division was then transferred to Wisconsin, where it would serve at the winter training and get ready for the rigors of the European Theater of Operations. The division landed at D+1, 1944, June the 7th, and fought in all the major campaigns of the European Theater of Operations. 1944년 6월 6일 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됐다. 연합군 7개 사단 17만 6천여 명, 1만 3천여 대의 항공기, 6천여 척의 함선이 동원된 사상 최대의 작전이었다. 악천후 끝에 D-Day 하루 뒤인 6월 7일 미 2사단도 노르망디에 상륙한다. 미 2사단의 포인트는 오마하 해변. 비교적 허술했던 다른 지점과 달리 오마하 해변에 상륙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독일군 정예 352사단의 MG-42 기관총과 105mm 포의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 노르망디 상륙 지점 중 가장 격렬했던 오마하 전투 현장. 상륙 작전에 투입된 3만 4천여 명의 미군들 중 오마하 전투에서 사망한 전사자만 1,200여 명. 그날 그곳에 첫 발을 내디딘 18세 빈센트 킬렌 이병도 미 2사단 38 보병연대 병사였다. 노르망디 상륙 지점 중 가장 격렬했던 오마하 전투 현장에는 전적비가 남아 그날의 승리를 증언하고 있다. Le 7 juin, les bateaux sont arrivés avec la 2e division et la 2e division s'est regroupée ici afin de prendre le chemin qui était là pour pouvoir monter sur la colline et attaquer plus loin où les Allemands étaient encore. 당시 미 2사단이 진군한 언덕길, 일명 다르골 길이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비롯해 2차 세계 대전에서 공을 세운 미 2사단 용사 베르나르 다르골 씨에게 시가 헌정한 길이다. 올해 97세인 프랑스인 다르골 씨. 잠시 들른 미국에서 전쟁 소식을 들었고 프랑스군에 입대하기 위해 신체 검사까지 받았다. Voilà, on va vous rapatrier. Pour entre-temps, j'étais au cinéma à New York. Et au cinéma, il y avait ce qu'on appelle les actualités, le newsreel, vous savez. Et j'ai vu Pétain et Hitler se serrer la main. Et quand j'ai vu ça, je me suis dit, jamais je vais rentrer en France pour servir sous Pétain. Voilà, ça c'est d'origine. Et j'ai voulu m'engager dans l'armée américaine. 다르골 씨는 미군 입대를 위해 미국 국적까지 취득한 뒤 미 2사단의 정보병이 되어 노르망디로 향했다. 그가 수집한 지뢰 매설로, 탄약 보관소 등의 정보는 이후 작전 전개에 중요한 단서가 됐다. Quand j'avais tous ces renseignements, je revenais et je faisais mon rapport pour éviter de bombarder
des buildings, des immeubles français, mais de bombarder et de tuer des Français, mais de bombarder exactement ce qu'il fallait, quoi. 노르망디 상륙 작전 성공 이후 미 2사단을 포함한 연합군은 독일을 향해 진군했다. 그러던 1944년 12월 16일 폐색이 짙어가던 독일의 아르덴 대공세, 일명 벌지 전투가 시작됐다. 겨울 아르덴 숲의 안개를 이용한 기습과 전격전. 벼랑 끝에 몰린 전세를 일시에 뒤집으려는 히틀러 최후의 대반격이었다. 당시 미 2사단은 벨기에와 독일의 국경지대인 엘젠보른 숲 일대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다. Au début de la bataille des Ardennes, la deuxième division était en repos à Elsenborn. C'est un camp militaire belge et même allemand pendant la guerre. Ils étaient en repos là-bas. Et alors, quand arrivait la bataille des Ardennes, quand elle débutait, ils étaient les premiers à rentrer au front et à défendre Rochrath et Elsenborn. Ce sont aussi deux villages qui étaient vraiment des endroits clés de la bataille des Ardennes. 엘젠보른 전선에 포함돼 있던 이곳 호슈라트 마을과 발러샤이트 교차로 일대는 연합군과 독일군 모두에게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주요 거점이었다. 치열했던 전투는 모든 것을 초토화시켰다. Oui, de ce côté-ci, c'est l'histoire du village. On voit très bien la maison. C'est même la maison qui est juste en face, a été reconstruite. Oui. Et ici au-dessus, on voit une position anti-aérienne. C'était l'ancienne église. Et ça, c'est fort possible que ce sont des soldats de la 2e division d'infanterie américaine. 미 2사단은 미 99사단과 연합해 벨기에 항구 도시 앤트워프로 가는 길목을 지켰다. 독일의 최후 진격에 발목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다. Oui, c'est le tombe de Private First Class Jahr. Elle était du 9e régiment d'infanterie de la 2e division d'infanterie. Et il est mort ici le 13 décembre. Et les Américains, ils ont perdu, j'avais retrouvé ça par vétéran, ils ont perdu 737 hommes qu'ils ont perdus dans la bataille ici et au retrait vers Rochrath. 벨기에 생비스시 또한 미 2사단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 중 하나였다. 생비스는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서유럽을 연계하는 도로와 철로가 지나는 지리적 요충지였다. Savit a été déjà à partir du Moyen-Âge une forteresse et était toujours un lieu de rencontre pour les marchés. Donc les gens sont venus ici à Savit pour faire du commerce. Mais dans la Deuxième Guerre mondiale notamment, Savit était vraiment aussi un champ de bataille entre les troupes allemandes et les troupes américaines. 생비스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 가옥은 6채를 제외하고 모두 파괴됐고 중세 도시 생비스에 남은 유적이라곤 뷔셀탑이 유일할 정도였다.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가며 지켜낸 생비스. 이후 미 2사단은 라인강을 향해 진군했고 연합군의 전선은 독일 본토까지 이어졌다. 이 즈음 독일군의 전선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몇 차례 전투의 패배와 함께 히틀러의 마지막 시도도 끝이 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평양 전선도 막을 내렸다.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혹했던 전쟁. 인류는 또 한 번 자유와 평화의 비싼 대가를 확인했다.
쿨러스 씨와 컴퍼 슈레어 씨는 67년 전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였다. 당시 쿨러스 씨는 군에 갓 입대해 훈련을 받고 있었고 컴퍼 슈레어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래에 대해 고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I was sitting in a bar on a Sunday afternoon when the TV was on and they said, South Korea has been invaded. And one World War II guy was sitting there and he said, well, here we go again. Number one, I did not know anything about Korea.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불과 5년. 이데올로기 전쟁,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지상군 투입을 결정했다. We didn't get involved with why we were there. I had an uncle who served in World War II. I think we grew up envying our fathers, uncles, older brothers who served in the military. And we wanted to be part of that experience. I think most of my high school classmates joined the Army. I know 3 of them served in Korea between the wars.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일본 규슈에 주둔하고 있던 미 24사단이 부산에 상륙했다. 미군의 즉각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전선은 계속 남으로 밀려갔다. 2차 대전 이후 본토에서 훈련 중이던 미 2사단 장병들이 한국으로 출격할 준비를 마쳤고 1950년 7월 마침내 부산항에 도착했다. 2nd Infantry Division was ready, and it became the first division that came directly from the United States to the Korean Peninsula. It found itself at the Naktung perimeter. There, it relieved and placed the 24th ID, which had been the first division brought over during the Korean War. 한국 땅을 밟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비참함 그 자체였다. Of Korea. My first impression was it was very war-torn. Buildings were all blown up, all torn down. And the people had very little to eat, very few clothes. I saw a woman in a rice paddy. She's shot, and a baby was shot. And this brutality. 한국에 도착한 미 2사단은 경상북도 현풍, 영산 일대 낙동강 방어전에 투입된다. 낙동강 방어전은 그 미군들도 전력이 불충분하고 한국군도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서 북한군에게는 최대의 기회였고 이 낙동강 방어선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방어선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또 어떤 열정에 의해서 위험한 구역들을 방어를 해내죠. 그래서 거의 뚫리기 직전의 상황에서 방어를 해내는데 그때 뚫렸으면 부산까지 밀렸을 거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과 국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뒤 서울과 수원으로 진군에 들어갔고 미 2사단도 북으로 진격했다. 10월 초 대부분의 부대가 38선을 돌파했다. 지휘부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쟁을 종결 지을 수 있으리라 낙관했다. 하지만 오판이었다. 10월 19일 중공군 참전이 시작됐다. 아군은 통한의 철수를 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당시 미군이나 한국군은 중공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전술도 알지 못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미 8군의 후퇴를 엄호하는 과정에서 군우리에서 2사단의 3분의 1이 전멸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군우리 전투가 큰 희생을 치르긴 했지만은 중공군을 막으면서 8군이 후퇴시키고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서 2사단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험준한 산악지대를 무기 삼아 정규전과 비정규전 그리고 심리전을 적절히 혼합한 중공군의 전술은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 겪는 한반도의 혹독한 겨울은 전투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
some of the chutes didn't open, so the stuff would come down and bounce on the frozen ground. Oh, yeah. And they had many, many tents full of wounded. I had frozen feet. I didn't really realize it until I went to the Veterans Hospital. 무엇보다 전장에 들여온 죽음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When you see bodies stacked up, you know you've done your damage, and you just come back and fight some other day. Everything was leveled. There was nothing there. See, and that's a sad part about it. All I did was, they said, don't get too close to the guys because it's too hard to lose your friends. So I understood that after a while. 중공군 개입 이후 전선은 계속 남으로 밀려 내려왔다. 1951년 1월 유엔군의 반격, 이어진 중공군의 2월 대공세. 하지만 연합군의 전선을 뚫지 못한 중공군은 다른 방향으로 돌파를 실시한다. 바로 중부전선의 지평리였다. 이쪽이 주먹을 먼저 뻗었는데 한 박자 느리게 중공군이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예요. 그 카운터 펀치가 어디에 맞았냐면 바로 유엔군의 배라고 할 수 있는 횡성 지역에 맞은 것이고, 이 부대들은 원주 방향으로 후퇴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평리마저 뺏긴다면 돌파구가 깊이 파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평리는 미 2사단 본진과 3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지역. 2사단 23년대는 프랑스 대대와 함께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포위되면 모두가 전멸될 위험이 있으니까 여주로 철수를 하겠다고 연대장인 프리먼 대령이 건의를 해요. 그래서 미 10군단장 알몬드 장군도 승인을 하죠. 그런데 이때 미 8군 사령관 리치웨이가 안 돼, 사수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평리가 뚫리면 중부 지역이 무너진다. 퇴로가 없는 원형 방어 진지가 구축됐다. 그야말로 죽거나 지키거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난 갔던 사람이 이제 올라와 도로 들어와. 애들이고 이제 전부 짐꾸리고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여보시오, 왜 피난 안 가고 도로 들어오시오? 그러니까 지금 못 나가요. 저 밑에 떼국놈들이 우글우글 그래요. 포위된 거야 이제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전투가 시작된 거지.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밤낮 했지, 밤낮. 사방으로 중공군이 몰려들었다. 미 2사단과 프랑스 대대 연합군 5,400여 명은 6배나 많은 3만여 명의 중공군과 대적해야 했다. 1951년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절체절명의 전투가 시작됐다. The night time when the attack started, they come screaming at us like bonsai attacks that the Japanese did in World War II. And they tried to overrun us, but we had plenty of firepower and we were able to stop them, sometimes right in front of our foxhole. We felt very confident, because of this, the tightness of the perimeter and our leadership. We had great confidence in Colonel Freeman. 적의 엄청난 포탄 공격에 당시 연대장 폴 프리먼 대령도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후송을 거부하고 부하들과 끝까지 함께했다. 그래서 대령 그 사람이 내 부대에 내가 여기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난 내 부대와 같이 투퇴한다. 안 가. We were very lucky to have the air support. They dropped in supplies, and they also strafed and bombed the Chinese positions. 중공군은 8차례나 진격과 후퇴를 반복하며 인해 전술을 펼쳤고, 연합군은 이에 대응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 애들 그 죽은 게 제일 서글프지. 그래서 지평내에서 내가 날른 환자가 적어도 몇십 명 돼. 그냥 그 겨울이거든, 2월달. 그러면 한 놈 쌓고 그 다음에 또 가면은 딱 깡깡 얼어가지고 말이야, 겨울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창고에 잔뜩 있었다고. 그리고 부상자는 후퇴를 못하니까 아주 중상 아니면 다 총을 갖게 했어. 만약에
적이 넘어오면은 싸우다 죽어라고.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저 산들을 중공군은 먼저 점령을 하죠. 그리고 횡성을 점령을 하고 나서 이 산을 점령을 하고 지평리 일대를 포위한 후에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이 고지 일대를 공격을 해오죠. 지금 이 바위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제 총알 자국이 남아 있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시죠. 지금 이쪽에 탄흔을 분석을 해보면 밑에서 공격해오던 중공군의 탄이 바위를 치고 나간 그 자국이 보이고, 또 이제 이쪽 오른쪽을 보면 저쪽 산 위에서 지원 사격을 했을 때 기관총 탄으로 판단되는 그 탄의 피탄 흔적이 이쪽에 보이거든요. 첫날 발사한 포탄만 해도 포 한 문당 평균 250발이 넘었다. 엄청난 적의 공세와 극적인 방어전이었다. 사흘 밤낮의 전투는 아군의 승리로 끝났다. 중공군은 무려 5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물러갔다. 아군의 피해는 전사 52명을 포함해 총 353명이었다. 지평리 전투는 중공군 참전 이후 미군이 승리한 최초의 전투였고, 이 전투를 기점으로 전쟁의 향방이 바뀌게 된다. 그러나 수많은 전투가 계속됐고 1953년 7월 27일 3년여의 전쟁은 결국 끝을 맺지 못한 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말다. 이듬해인 1954년 8월 미 이사단은 마침내 본국으로 귀환한다. 6.25 전쟁 동안 전사, 부상, 실종 및 포로가 된 연합군의 수는 약 15만여 명, 그중 미군의 수는 약 13만여 명에 달했다. 미 이사단의 희생자는 약 2만 4천여 명이었다. 6.25 전쟁 기간 동안 미 이사단은 그 전과를 인정받아 20명의 명예훈장 수여자를 배출했다. 그 바탕에는 이처럼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는 248km의 군사 분계선으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의 비무장지대 DMZ가 설정됐다. 그중 DMZ 내 공동경비구역, 즉 JSA는 한국과 북한이 직접 마주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1965년 7월 1일 미 이사단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와 비무장지대의 안전, 그리고 전쟁 억제에 주력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1960년대) 북한의 대남 도발은 총 1,3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 특히 미군에 대한 직접 공격이 이어졌고 휴전선을 비롯한 전국이 대남 도발의 목표가 됐다.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유엔군 관측소의 침입, 돌연 수류탄 공격을 가하는 바람에 유엔군 병사 1명이 죽고 다른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967년 8월 미군 부대 식당을 습격, 20여 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만행. 근무교대를 위해 이동하던 미군 순찰차를 공격한 사건도 벌어졌다. 우린 무방비지 권총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기관총하고 소위 수류탄을 던지면서 그랬으니 이 사람들 총 맞은 거, 여기 아모 자켓, 위장복에 그 총탄 흔적인데 막 벌집 쑤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현장에서 즉사하신 거예요. 미군 2명과 한국군 카투사병 2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또 다른 미군 2명은 부상을 당했다. 그러던 1976년 8월 18일 사천교 인근에 있던 한 그루의 나무로 인해 불안했던 평화마저 깨어질 위기에 처했다. 울창한 미루나무 때문에 사천교 건너편에 우리 초소가 잘 보이지 않자
미군 장교 2명과 한국군 11명이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했다. 이때 북한군들이 나타났다. 그 북계 그 박철희가 보나페스 중대장을 낭심을 구두발로 찼어요. 그게 신호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때 이제 저도 작업하기 위한 도끼니 그걸 갖다 놨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동시에 그냥 그거를 날라온 거예요. 30여 명의 북한군들이 도끼와 몽둥이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휘두른 뒤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불과 4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북한군의 기습적인 도발에 미 2사단 소속 아서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 바렛 중위가 사망했다. We were at the helipad across the street from our compound. That's where one helicopter landed, and it took the body of Captain Boniface. He was killed. Lieutenant Barrett died en route. Now I knew Captain Boniface because Captain Boniface was the commander of the in those days it was called the JSA compound. Today it's called Camp Boniface. And good man. Sad part, and then you talk about feelings. He was doing the last thing that he was supposed to do prior to leaving Korea to go back home to his wife. That was his last detail. He was taking. 보니파스 대위는 복무 만기 3일을 앞두고 있었고 바렛 중위는 부임 한 달 만에 당한 참변이었다. 이 사건으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 And I said, how serious? And they says, break out the ammunition. That was the first time I've ever heard that order given over my 17, 18 months in Korea. So sleep did not happen all that much. There was a lot of preparation, there was a lot of fear, a lot of getting their things in order, writing letters home. 3일 후 유엔군 사령관 스틸웰은 전쟁 준비 단계인 데프콘2를 발령한 후 미루나무 제거 작전에 돌입했다. 작전명 폴 버니언. 미국 민화 속 벌목군인 폴 버니언의 이름을 딴 작전이었다. It was raining lightly that morning, and I can remember thinking to myself, well, this might be my last day on Earth, and I don't even get to see a sunrise. The scary thing for me was that as I looked at those plans, they didn't really seem to involve our company, Alpha Company, 2nd Battalion, 9th Infantry. Apparently, the belief was that we would not survive the initial encounter with the forces from the DPRK. We didn't know, any of the other parts of it. We just knew the part that for our battalion and our infantry company that we were going in, and of course everyone was, very concerned because it was obviously a serious situation, and also the feeling was that okay, we're probably going to be involved in the first battle of the Second Korean War. We were not armed, we didn't have our regular rifle set. Everybody had their flak vests, protective vests, and we were carrying axe handles and pick handles, wooden clubs like this.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국은 F-4 팬텀 대대, F-111 전폭기, 그리고 B-52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로 전개했다. 해상엔 항공모함 미드웨이 함이 항진했다. 공병대원들이 투입된 지 42분. 미루나무는 제거됐지만 엄청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분노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당시에 안보보좌관이었던 키신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너무 약하다고 계속 더 강력한 대응을 주장했다고 하고,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는 황해도를 북진해서 일부를 점령해버린다거나 일부의 북한 기지를 공습한다거나 이런 여러 군사적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전쟁 발발이라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김일성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런 사건들을 거치며 높아진 한미 공조의 필요성 속에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한미 양국이 신속히 공조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그날 그곳에서 근무했던 이들과 시기는 다르지만 역시 한국에서 청춘을 보낸 다양한 세대의 미 2사단 전우들. 기억은 결코 퇴색되지 않는다. And here these guys with AK-47s watching them, making sure that they don't come south. Into that section of Panmunjom, there was nobody there. I was expecting the North Koreans to be locked and loaded and ready to shoot at us. And Parts of the uniform. This is for. 특별한 기념품도 간직하고 있다. This right here is the piece of the tree. Oh, really? That tree? Of that tree. I was sent to the JSA to bring back a bigger piece, and I took a small piece for myself. 1992년 미 2사단은 JSA에서 철수했다. 이후 유엔사 소속 공동경비대대는 보니파스 대위를 기린 캠프 보니파스에서 그 임무를 이어가고 있다. 머나먼 이역 땅에서 전사한 마크 바렛 중위는 고향으로 돌아와 이곳에 묻혔다. 긴장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비무장지대. 위태로웠던 평화가 빚은 비극적인 죽음이었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 미 2사단 본부가 이곳에 있다. 미군의 전투 사단 중 해외에 완전히 주둔하는 형태는 미 2사단이 유일하다. 1971년 미국의 병력 감소와 재배치 전략에 따라 미 7사단이 미국으로 철수했다. 이로써 미 2사단만이 한반도에서 북한군을 감시하고 한국군과 함께 대응하는 유일한 미 육군 전투부대가 됐다. 미 2사단은 창설 100년의 역사 중 52년을 한국에서 보내며 한국과 역사를 같이 해온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는 한미 동맹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런 역사는 부대원 개개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기도 한다. To be back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where my father and my uncle both fought during the war. My uncle, in fact, was wounded somewhere between Uijeonbu and Pocheon. So to serve here in that area and in this division, it's been magical. It's really been the highlight of my military career. 미 2사단을 거쳐간 83명의 사단장들과 100년의 역사 속 40명의 영웅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만들어 나갈 역사 속에는 미 2사단 장병들이 있다. Sure, I can tell you about the sophisticated weaponry that we have, the magnificent tanks, armored fighting vehicles, helicopters, artillery pieces, rocket launchers. But really, I would tell you that the most powerful weapon that I have are the men and women, both ROK and U.S., that serve in the combined division. It's the mind of the soldier dedicated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 forward stationed every day, ready to fight tonight. That, my friends, is the ultimate weapon. 한미 동맹의 가장 강력한 무기, 양국의 장병들. 양국의 긴밀함은 카투사에서도 확인된다. 미 육군에 배속된 한국군 카투사는 미 2사단 장병들과 일상을 함께하며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파트너다. I rate it second to none. And why do I say that? It's because this is the only division in the United States Army that is a combined division. We are one team, and we are ready to do anything as a team. 카투사는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에 창설됐다. 낯선 지형과 언어의 고충을 겪던 미군과 유엔군의 원활한 임무를 위해 각 사단에 배속돼 함께 전쟁을 수행했다.
they helped me a lot when I was in combat, especially they used to carry my ammo, my grenades up the hills, so we go up and to attack. They were really nice, very helpful. The RKOs really great, wonderful people. 한국군과 미 이사단의 강력한 연대는 지난 2004년 이라크전 파병에서도 확인됐다. 미 이사단 소속 제2전투여단이 한국군과 함께 이라크에 배치돼 작전을 수행했다. The Katusas I had, 4 Katusas during my time that worked for me, strong bonds with the Korean national people and as guests in Korea. Just great time, great people, wonderful, fun-loving, peace-loving people. They were wonderful friends. Probably my best friend was a Katusa. And this is a shout out to Chejung. If you are out there, you are probably about as old as me. 한국군과 미 이사단의 강력한 동맹의 바탕에는 국적을 뛰어넘은 전우회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 전우회를 바탕으로 2015년 6월에는 한국군과 미 이사단 전력이 함께하는 한미연합사단이 창설됐다. 양국 역사상 처음 이루어진 한미연합사단은 모든 훈련과 작전을 함께하는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연합사단은 한미동맹의 창끝 전투력입니다. 그래서 최첨단 부대에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또 한미가 연합훈련을 강함으로 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응지할 수 있는 태세를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미 이사단 예하부대와 한국군 1개 여단으로 편성되는 최강 화력의 연합전투사단. 한미연합사단은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의 강력한 방어 체계가 될 것이다. 지난 7월 미 이사단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시어도 마틴 소장은 한국에서 2년 3개월 동안의 임무를 모두 마쳤다. 이번이 세 번째 한국 부임인 신임 데니스 맥킨 소장. 인디언 헤드 100년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 To the people of Korea, we'd like to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 for the warm reception that you provide our soldiers, and to let you know that it's our honor to serve shoulder to shoulder with your soldiers in defending this great nation. We look forward to the opportunities to continue to grow this relationship for the next century. 감사합니다. 1965년 한국 주둔 이후 미 이사단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구해온 한반도의 평화 유지. Whatever happens, the United States will be a partner. The U.S.-ROC alliance is just it's phenomenal. You know how long it's been around. I definitely think the U.S.-ROC alliance should continue in the future. 인디언 헤드 100년의 역사. 그 자긍심 속에는 절반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대한민국이 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긴장의 비무장지대에서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를 외치며 우리와 함께 싸워왔다.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사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굳건한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